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두 개의 평판이 있고 이 평판을 위치야 정의하기 따라 다른데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0부터 2h까지 또는 0부터 l까지 이건 그냥 쓰기 나름인 거죠. 자, 이렇게 이 둘 사이의 높이를 2h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아래쪽이 0이고 위쪽이 캐피탈 U로 표현되고 온도는 두 개의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온, 콘스탄트 템퍼러처 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의 속도는 단지 y만의 함수가 될 테고 온도 또한 y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압력은 콘스탄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를 모멘텀 드리븐 플로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유동을 움직이는 근거가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체의 어떤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압력으로 인한 항과 마찰로 인한 항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운동량 방정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압력의 변화가 없고 유동이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판이 움직이면서 이 판이 유동에 모멘텀을 전달해 준 거죠. 그렇게 모멘텀을 전달해 줘서 유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멘텀 드리븐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주어져 있던 원래 지배 방정식들을 continuity는 라운드 U, 라운드 X는 0 이렇게 표현될 테고 즉 쉽게 말해서 U는 오직 Y의 어떤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왜냐하면 각 위치마다 속도가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은 식을 싹 다 정리해 보면 인컴프레서블이라고 치면 뮤 나오고 D제곱 뮤 dy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의 결론은 뭐냐면 압력은 콘스탄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렇게 살펴보면 왼쪽은 0이 되고 비압축성이니까 카파가 나오고 D제곱 T Y제곱 플러스 뮤 du dy의 제곱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어떤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점성항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즉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도의 분포, 즉 에너지 방정식으로 보면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점성이 있을 때 없을 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마찰, 점성 마찰이 온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시계를 우리가 풀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풀어보면 2분의 캐피털 U H분의 Y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선형 즉 속도 분포는 선형의 분포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번 식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온도는 2분의 T0 T1 더하기 2분의 T1 마이너스 T제곱의 H분의 Y 더하기 8 카파분의 뮤 U제곱 U 마이너스 H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번 식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들 이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자, 이 온도 분포의 이 식에서 이번 에너지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결론이 연유를 했는지를 보면 이 항은 컨덕션, 여기에 있는 이 컨덕션 텀으로부터 연유된 놈이죠. 그래서 이게 퓨어 컨덕션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 이 식은 어디에서 연유를 했습니까? 이 디스페이션 항에서부터 연유를 했죠. 그래서 이 놈은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에 의해서 발생한 온도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쿠엣 플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들여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점성 유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압축성에 의한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이 지배 방정식만을 놓고 봐도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속도가 직선의 변화를 가진다. 자, 속도 분포로부터 우리가 마찰 계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프릭션을 생각해 보면, 자, 쉬어 스트레스는 점성 계수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이놈이 0이니까요. 그죠?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고, 그래서 속도 분포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EH분의 뮤 캐피털 U로 표현되고, 근데 무엇보다 이것은 쉬어 스트레스가 콘스탄트다는 결론이 됩니다. 점성계수, 위쪽 판의 속도, 그리고 높이로 결정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곳에서 이 유동의 모든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 자, 쉬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 마찰을 통해서 운동량을 얼만큼 전달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쉬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는 마찰로 인해서 어떤 속도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쉬어 스트레스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균질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속도 자체는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동의 어떤 균형입니다. 유동 입장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쉬어 스트레스가 같다. 쉬어 스트레스가 같을 때 이 유동은 어떤 균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마찰 계수로 표현해 보면, 자, 쉬어 스트레스를 압력과 마찬가지로 동합으로 나눈 놈이 프릭션 코에피션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직접 대입해서 해보면 로 캐피탈 U H 분의 뮤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높이 H를, 즉 절반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따져본 레이놀즈 넘버, H를 기준 길이로 삼은 레이놀즈 넘버 분의 1로 표현된다.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 자체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보면, 즉 위쪽 판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프릭션도 마찰, 즉 쉬어 스트레스도 크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찰 계수의 입장에서 보면 동압으로 우차원화 있기 때문에 이놈은 속도가 커질수록 동압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속도가 커져서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게 되면 마찰 계수는 줄어든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동압은 U 제곱에 따라 증가하는데 쉬어 스트레스는 U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스킨 프릭션이 낮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어떤 마찰 자체가 작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뭐 포아젤 넘버 해가지고 뭐 포아젤 넘버 P0는 스킨 프릭션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 뭐 이놈을 포아젤 넘버라고 부르는데 즉 레이놀즈 넘버의 어떤 효과를 제외하고 스킨 프릭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양이 포아젤 넘버인데 당연하게도 쿠에플로에서는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뭐 쿠에플로가 그냥 윗판이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고 굽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레이놀즈 넘버로 스케일을 한 값에 뭐 마찰력이 어느 정도 큰지 1.0보다 큰지 작은지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에너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온도 분포가 퓨어 컨덕션과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으로 표현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u가 0이다. 이 말은 그냥 판이 두 개가 있고 윗면과 아랫면의 온도가 다른 경우죠. 그러면 온도는 리니어한 분포를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유체가 멈춰 있고 위쪽 판과 아래쪽 판에 그 온도만 다르면 이게 그냥 컨덕션과 같죠. 즉 온도가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가 직선으로 바뀌는 것은 유동이 속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온도만의 효과는 직선으로 표현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유체가 움직이고 있다. 즉 이쪽 판이 움직여서 유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직선의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위가 u로 제일 빠르고 아래쪽에 낮고. 그런데 그로 인한 효과는 u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온도 분포는 u 제곱에 비례하는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으로 인한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이 이 유동의 내부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어떤 평판이나 관유동 이런 곳에서 열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특히 기계공학이나 엔진이라든지 뭐 자동차 내부의 어떤 배관 이런 거 다룰 때 열 전달을 매우 많이 다룹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주로 쓰는 개념이 브릭먼 넘버. 그냥 정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뭐 다 까먹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카파 뮤 CP 그리고 CP T1 마이너스 T0 유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식은 정리해 보면 자, 이게 뭐를 표현하냐면 자 유제곱이라는 놈은 그 우리 앞에 온도 분포에서 보다시피 어떤 디스페이션에 연관된 어떤 항이 될 테고 여기 CP 델타 T는 이게 뭡니까? 이게
CP니까 정압 비열이 곱해지면 이게 열량, 일종의 열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열의 변화량, 이건 온도로 인한 어떤 열의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러면 컨덕션으로 인한 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크먼 넘버는 실제로 이 유동에서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효과랑 컨덕션으로 인한 효과를 이 비율을 개념적인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고 요 위쪽 판이 뜨거운 상태 T1이고 아래쪽이 T0입니다. 위놈의 온도가 T0라 하고 위쪽은 더 높은 온도 T1이라고 부르면 만약에 유동의 속도가 0이다. 즉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직선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브릭먼 넘버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림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돼서 브릭먼 넘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최대 온도점이 커지게 됩니다. 브릭먼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면 마찰에 의한 효과가 온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브릭 넘버가 1보다 크다. 넘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온도가 디스페이션으로 인해서 즉 마찰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겠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양이 말 그대로 열 전달 양이죠. Heat transfer 열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벽면에서 열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 유동을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양쪽 벽면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까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열이 전달이 되면 따라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완전히 이론적인 상태가 될 테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에어컨이 있다든지 히터가 있다든지 그걸 통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계적 작동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열 전달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열이 들어오게 되면 또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죠? 그러면 또 그에 맞는 온도를 또 찾아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열 전달의 어떤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열 전달량은 정의에 따라서 카파 이게 히 컨덕션 을 다룰 때 이게 퓨리에로로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의 위치에서 이 열전달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EH 카파 T1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플러스 4H 분의 뮤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놈은 이제 퓨어 순수하게 컨덕션으로 인한 놈이고 이 뒤쪽에 있는 놈이 점성 소산으로 인한 놈이 될 겁니다. 만약 유동의 분포가 없이 열전달량은 만약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열전달량은 단지 온도차로 인해서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전달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유동의 속도가 있다고 하면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더 많은 열전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 셔틀이라든지 초음속 뭐 발사체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로 인한 어떤 열전달보다는 이 마찰로 인한 열전달이 훨씬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속 공기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 점성 소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주요 관심사는 아닌데 많이 쓰는 어떤 정의로서 heat transfer 이걸 또 코에피션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놈 제타는 이걸 연전달량을 온도로 나눈 놈을 보통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부르고 누셀 넘버 열전달하는 쪽에서 잘못 썼네. 누셀 넘버는 열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 L을 기준으로 해서 열전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 이놈은 무차원수고 카파분의 제타 곱하기 길이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놈의 의미는 CH 레이놀즈 넘버, 프란틀 넘버.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CH는 이걸 스탠턴 넘버라고 부르는데 이 CH 값은 열전달량을 로 CPU로 나누고 이게 T1 마이너스 T0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제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제타를 로 CPU로 이렇게 나눈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편의에 따라서 단지 똑같이 열전달과 어떤 열전달의 어떤 특성들을 비교를 한 양인데 기본적으로 이 누셀 넘버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컨벡션으로 인한 컨벡셔널 히트 트랜스퍼랑 컨덕션으로 인한 열전달 이 두 개의 비가 됩니다. 자, 컨벡션이란 건 유동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열이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열을 생각할 때 컨벡션이라고 부르죠. 흐름으로 인해서. 근데 컨덕션은 온도 차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율, 점성 소산으로 인한 놈은 속도의 제곱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컨벡션은 말 그대로 속도에 비례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연히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열의 순환이 잘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종류의 유동을 따질 때 누셀 넘버, 스탄턴 넘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보통 뭐 우리가 직접 이런 거를 직접 지금 열전달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의가 있고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길이에 해당되는 놈은 EH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셀 넘버를 따지는데 길이는 EH를 기준으로 꼭 레이놀즈 수하고 비슷하죠. 그죠? EH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누셀 넘버를 제타 구하고 뭐 이렇게 쭉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이렇게 되냐면 카파가 있고
이놈을 식을 정리해 보면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브릭만 넘버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도 보다시피 누셀 넘버가 만약 1이라는 얘기는 이 유동이 pure conduction, 말 그대로 유동의 흐름이 없는 경우에 누셀 넘버가 1이 된다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개념들이 열 전달을 하면 익숙하게 다루게 되고, 이제 이런 우리 꼭 레이놀즈 넘버를 가지고 유동의 특성을 다루듯이 열 전달하는 쪽에서는 이런 종류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유동의 특성을 자주 생각하고 합니다. 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쿠엣 플로의 스테빌러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도 분포를 생각할 때 두 개의 판이 있고 유제로 움직일 때 이 사이의 속도는 이와 같이 직선의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진다. 이건 기본적으로 램이나 아주 이론적인 램이나 유동이 됩니다. 근데 U0가 계속 U를 썼으니까 U가 증가하게 되면 이 유동은 난류화되죠.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실용적인 문제들은 난류 유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 레미나에 관한 식이고, 그러면 이놈의 속도가 점점 커져서, 즉 레이놀즈 넘버가 커져가지고 레이놀즈 넘버가 커져서 유동이 난류화가 되면 이 사이에 속도 분포는 직선이 아니고 이 위쪽에서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또 아래쪽에서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U는 똑같은데요. 즉 그래서 여기 플랫한 영역이 훨씬 넓게 형성된다. 즉 모멘텀이 전달되는 것이 아주 급격한, 즉 쉬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값을 가진다는 거죠. 즉 모멘텀이 아주 좁은 영역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중간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낮다는 얘기는 중간에서는 어떤 그 쉬어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터뷸런트한 유동이 실제적으로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이런 쿠엣 플로의 실제적인 상황은 이런 터뷸런트 유동의 어떤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직선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각 지점마다 모든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게 아니고, 레미나인 경우에는 상수값이었는데, 그죠? 터뷸런트는 위치에 따라서 쉬어 스트레스의 분포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때 이 레미나에서 터뷸런트로 바뀌는 이거를 레미나 투 터뷸런트 트랜지션, 난류천이라고 우리말로 부릅니다. 난류천이에 통상적으로 이 높이 H를 기준으로 난류천이는 약 1500 정도 값을 가지고, 그럼 뭐 지금 이 문제에서는 H가 반만큼의 높이였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요 높이 자체를 전체 높이를 그냥 H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 약 3000 정도 되는 값이죠. 그죠? 즉, 요 판과 판 사이의 높이를 기준으로 레이놀즈 넘버가 한 3000 정도 되면 유동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즉 반듯반듯한 척류 유동이 유지가 되지 않고 뭔가 어떤 변화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0 넘고 점점 되면 이제 유동이 난류화 되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또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엑시얼
즉 이렇게 곡면입니다. 꼭 베어링 내부의 어떤 유동처럼 굽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이 값이 이제 critical, C가 critical Reynolds number의 의미가 되는데, 이 critical Reynolds number는 U0, R1, R0. 이건 다음 시간의 내용이긴 한데, 이 경우는 약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곡면이 굽어져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문제마다 이 critical Reynolds number, 즉 난류천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Reynolds number의 기준은 매우 크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엘 플로우를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 있죠. 유동이 레미나다, 뭐 이런 가정들이 있고, 근데 실제적인 유동은 대부분 난류 유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이그젝 솔루션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그젝 솔루션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배 방정식의 각각의 항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가 쉬어 스트레스의 변화를 동반하고, 또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또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온도 차로 인한 어떤 컨덕션, 전도, 열의 전도도 존재하지만 유동의 마찰로 인한 어떤 마찰열로도 어떤 그 온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이니까 속도와 온도가 사실 별개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압축성 유동이 되면 공기와 같이 피는 로알티처럼 압력이 온도가 바뀌면 또는 밀도가 바뀌면 압력도 바뀌죠. 그죠? 근데 incompressible 비압축성 유동은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압축성 유동은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열적인 상태가 바뀌면 또 압력이 바뀔 수 있고, 압력이 바뀌면 또 속도 분포도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그 압축성 효과를 고려해서 쿠에트 플로우를 생각을 해본 그 내용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실 때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런 우리가 수학적인 유도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